756회 옥설타임즈쇼 2023년 11월 12일 이널리 네타냐후가 우이파시오 푸딩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CFR, Foreign Affairs, Foreign Policy, 마이클 프루먼, 이든영, 성렬영, 블링컨, 박진, 살만영, 세운영, 한동훈, 샘 알트먼, 웨스트리트 저널, 생물도감, 538, 브리킹스 연구소, 포스 감독, 심익현, 체베코,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은 먼저 정치 문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빠져있죠. 오늘은 마이클 프루먼, 살만영, 독일 공영방송 DW, 인도 총리 모디, CFR, Foreign Affairs, Foreign Policy, 이든영, 성렬영, 블링컨, 박진, 이태리, 빅뱅, BTS, 마약, 여의도 찌라시, 간악의 한국인, VOA, RFA, 세운영, 한동훈, 성재준, 서민, 배승희. 네타냐후가 문제입니다. 네타냐후와 우이파시오 푸딩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CFR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국유보는 신뢰를 잃을 것입니다. 인드라에게 답을 주세요. 푸딩과 네타냐후 차이를 말입니다. 오늘 조금 심각한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7 세력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7 세력은 현재 누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일으켰는가? 물론 국유본이지만 일부 구변 귀족이 일으켰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원인 제공한 자를 별개로 하고 누군지는 현재 추정이 어려우니까 하마스는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하마스 단독으로 할 수가 없는 작전이에요. 그 하마스 일반 구성원도 모르게, 다시 말하면 최고위 간부, 그러니까 고위 간부 수준이 아니라 하마스 최고위급만 알도록 작전을 그렇게 치밀하게 벌였다는 것 자체가 하마스 단독 작전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반증입니다. 국유본이 일으켰어요. 그럼 국유본 일부 귀족이 일으켰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인드라는 누군지는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까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세력을 7 세력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수익 챙기는 BP 같은 석유 메이저. 두 번째, 러시아 푸딩. 세 번째, 중공 맹공 시파르 좌이파시오 정권. 네 번째는 채텀하우스. 일반으로 보기는 힘들지만 채텀하우스 내에 근래 가짜뉴스 진앙지 BBC형 정영진과 피치사와 같은 일부 유럽 구변 귀족. 다섯 번째, 자유우파 미국 공화당 내 우이파시오 트럼프 지지세력. 여섯 번째, 자유좌파 미국 민주당 내 클린턴 및 아일랜드계. 일곱 번째, 이란 카자르 유대인파. 이렇게 7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 여기서 이란 카자르 유대인파에 대해서 인드라가 강조를 많이 했으니까 생략하고요. 중요한 건 이란 카자르 유대인파는 독자 세력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채텀하우스류하고 연계됐다. 그 다음에 자유좌파 미국 민주당 내 클린턴 및 아일랜드계가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일으켰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이득을 보이지만요. 그 2가지는 빼고, 그다음에 중공 맹공 시파르 파시오 정권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일으켰다,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중동에 영향이 없습니다. 중공 맹공 시파르 좌이파시오 정권은. 그 다음에 러시아 푸딩. 우이파시오 정권이 중동의 이해관계는 있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해서 남는 가능성 확률이, 물론 이렇게 인드라가 확률을 제거한 데도 혐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 확률이 매우 낮다. 확률이 높은 쪽으로 인드라가 혐의를 가진다면 BP 같은 석유 메이저 채터마슨의 근래 가짜뉴스 지향지 BBC 현 경영지가 일부 구분 기조, 다음에 자유우파 미국 공화당 내 우익 파시스트 트럼프, 이 세 가지 세 세력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일으켰을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가 있다. 이 세 가지를 묶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건 CFR의 분열 때문이다. 인드라가 25대 강대국론에서 CFR이 반드시 대륙주 구보 황제의 이해와 일치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전임 CFR 위원장과 현임 마이클 프로먼 CFR 위원장 간의 갈등이 분명히 있다. 현재 전임 CFR 위원장은 포린 어페어즈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런 점을 인드라가 강조드리고요. 이것과 별개로 이건 전 세계적인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일으킨 추정 세력, 그러니까 세력이 추정해 본 것이지 인드라가 무조건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미국 정치, 경제, 사회를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세력을 포린 폴리시에서 6세력으로 나눈 바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포린 폴리시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 포린 폴리시 정책이 유료 회원만 읽게 하도록 하더라고요. 저는 유료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공짜를 반대하지만 항상 그 공개된 그러한 정보를 중시하기 때문에 혹시 포린 폴리시 회원이신 분은 저한테 그 정보를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여기에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저만 알면 되니까, 참고만 하면 되니까. 포린 폴리시 이 방송 시청하시는 포린 폴리시 그 유료 회원 독자분들은 저한테 영문으로 이메일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알아서 번역해서 볼 테니까 해주시고요. 제 나름대로 인드라 국유본론 관점에서 미국 정치, 경제, 사회를 나눈 6세력을 제 나름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유본론 관점에서 친공화당 세력이 셋, 친민주당, 자유우파 친공화당 세력이 셋, 자유좌파 친민주당 세력이 셋,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자유우파 친공화당 세력을 셋으로 나눈다면, 인드라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인드라 방송을 1년 이상 시청하신 분들은 인드라 분류법을 잘 이해하시겠지만, 첫 번째로는 트럼프죠. 우익파시오 성향의 트럼프 세력. 이 세력은 인드라가 이것도 세분하면은 말씀드린 바 있죠. 세 가지. 인드라 블로그에서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는 총기 자유파,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경제학파,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중요한 건 이 트럼프파가 우익파시의 성향이다. 이들은 전통적 공화당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1900년대에 반 프리메이슨 운동을 주도했던 것이 오늘날 미국 자유우파 공화당의 태동이거든요. 반 프리메이슨 정당. 이랬다가 이제 공화당으로 오면서 링컨 대통령이 등장하죠. 그래서 오늘날 공화당의 원조는 링컨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링컨 대통령과 그 이후에 미국 북부 산업을 일으켰잖아요. 예. 그랬을 때 그 역설적으로 19세기 전반 후반 링컨 대통령 시절까지는 반 프리메슨 운동이 주도했던 공화당인데 미국 북부가 개발되면서 친프리메슨으로 됩니다. 왜냐면 이제 미국 공화당 북부 세력 주류는 유럽 프리메슨과 차별되는 미국 프리메슨, 이런 어떤 모토를 달았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20세기 인물이긴 하지만 헨리 포드가 프리메슨이죠. 그래서 미국 북부 프리메슨. 그다음에 유럽 런던 금융과 대항하는, 런던 금융하면 누구죠? 로스차일드 가문과 대항하는, 당대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이자 로스차일드 가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JP 모건에 대항하는 이런 식으로 어떤 설정을 가져와서 후반부에는 친프리메슨으로 갑니다. 이들이 이제 전통적인 공화당이고, 지금 현재 럼프파인데, 그럼 이 럼프파가 언제부터 우익파시오 성향을 갖췄냐면은 바로 1960년대부터예요. 1960년대 닉슨이 패배한 이후로 공화당에서는 어떤 감정을 느꼈냐면, 빅터 로스차일드 때문에 우리가 권력을 차지 못했다. 또한 로스차일드 가문하고 짬짬이한 록펠러 가문 때문에, 당시에 공화당에는 누가 있었냐면 넬슨 록펠러가 있었어요. 넬슨 록펠러가 빅터 로스차일드를 추종했거든요. 대통령 되면 해먹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적 공화당파가 음모론 맹신주자로 바뀝니다. 1960년대부터 오늘날 그 공화당의 전통적인 음모론자, 일루미나티 애들은 이 트럼프파예요. 우익파시오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기들 나름대로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엘버트 파이크라는 KKK하고 연관이 있는 스코틀랜드 프리메슨, 좀 이단 성격의 프리메슨, 그런 어떤 엘버트 파이크라고 3차 세계대전 예언했던 인물이 있어요. 엘버트 파이크라고. 이 음모론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엘버트 파이크 대부분이 가짜문서예요. 제 냉정한 세계 최고의 음모론 감별사인들아 입장에서는 엘버트 파이크는 아무것도 아닌 애다. 근데 엘버트 파이크의 강자인데, 인드라가 이 엘버트 파이크에 추정하는 인물들 세력은 일루미나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통적 공화당파, 트럼프, 엘버트 파이크, 이런 애들이 우익파시오다. 이 세력이 분명히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고, 3차 세계전도 불사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세력이다. 파시오다. 파시오 성향이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세력은 네오콘이라고 부르는 세력이죠. 부시 세력이다. 부시. 인드라가 이제 과거 분류상으로는 노비네파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로스차일드, 네오콘, 부시 세력. 그래서 노비네파다 이렇게 얘기했던 세력인데, 이 부시가 어떤 세력이냐면은 아버지 부시하고는 달리 아들 부시는 이 채텀하우스, 영국과 유럽 구변 귀족과 연관이 있는 또 다른 어떠한 세력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전통적 공화당파가 아닙니다. 부시는 전통적 공화당파가 아니에요. 부시 가문을 고려하면, 부시 가문이나 그러한 것을 고려하면은
유럽 구분 귀족과 연결돼 있고, 전통적 그 미국 프리메이슨 그러한 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 첫 번째 형성은, 그러니까 태동은 19세기 말서부터 부시 가문이 이제 마약 가문입니다. 마약 가문. 그리고 이 부시 가문이 뭐 루즈벨트하고 사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같이 다 마약했으니까. 300여 년에도 연관 있는 게 부시 가문이에요. 부시 가문은 정통적 이 트럼프 계열과 대립하면서 유럽 채텀하우스 쪽하고 연계가 돼 있는 그런 세력이다. 그런 이유로 클린턴하고 친하죠. 왜 클린턴은 이 채텀하우스, 그러니까 채텀하우스에서 임명한 것이 부시나 아들 부시나 클린턴이거든요. 클린턴이 아일리시계잖아요. 아일랜드계잖아요. 그러니까 부시하고 그래서 클린턴이 친합니다. 가문끼리 친해요. 이 두 번째 세력이 이 부시 세력이다. 뭐 해골 정당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친유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석유 메이저, 석유 사업과 이해관계가 깊은 게 또한 이 부시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BP 같은 참고하시고. 세 번째가 바로 뉴라이트죠. 상대적으로 두 번째에서 아들 부시는 문제가 많지만 아버지 부시는 굉장히 국유본 세력에서 인정받는 정치인이에요. 국유본에서 아들 부시하고 아버지 부시로 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부시는 미국 초당적으로 존경받는 정치인이고요. 저도 그렇게 보니까 아버지 부시가 굉장히 정치력이 탁월한 인물이었던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아들 부시에 대해서는 인자는 좀 비판적이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세력이 뉴라이트 세력이죠. 뉴라이트 세력은 인드라가 늘 강조했듯이 1970년대 미국 자유좌파 민주당 내 가장 온건파 세력을 이끌고서 데이비드 록펠러가 공화당으로 사실상 당적으로 옮긴 건 아니지만 친민주당에서 친공화당으로 온 거죠. 형이 넬슨 록펠러가 너무 말썽을 부리고, 여태까지 데이비드 록펠러, 그러니까 형은 공화당, 자신은 민주당 이렇게 있었는데 형인 넬슨 록펠러가 너무 문제를 야기시키니까, 그리고 1913년 구교 황제로 오르면서 미국을 실제로 독립시켰으니까 책임을 지는 자세에서 데이비드 록펠러가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오면서 왔죠. 그래서 세력을 형성한 것이 미국 공화당 뉴라이트 세력이다. 이렇게 세 가지 세력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미국 공화당에는. 반면에 자유좌파 미국 민주당은 또한 세 세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디프러스님 어서오세요.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자유좌파 민주당에는 전통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전통적인 공화당이 우익 파시 성향으로 변질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미국 자유좌파 민주당에도 전통적인 민주당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을 그 잭슨 세력이다, 혹은 제퍼슨 세력이다. 오늘날 민주당이 시작한 건 제퍼슨, 그 다음에 잭슨, 앤디 잭슨인가?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들을 이렇게 이어받은 세력이 어디냐면은 아일랜드계입니다. 아일랜드계. 예. 이 아일랜드 이제 여러분 그 영화 이렇게 보시면 갱스 오브 뉴욕에 보시면 미국 민주당 태머니 홀을 힘들어 태머니 홀에 대해서 얘기했죠. 태머니파. 이 태머니파가 뉴욕을 기반으로 한 정치 조직인데 하부 조직이 깽단이었어요. 깽단에 세 가지 세력이 있었습니다. 예. 하부 조직이 세 세력이 다 미국 백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태리계, 아일랜드계, 유대인계 이 세 세력이 치고받고 했던 게 1819세기부터 그 루즈벨트가 대통령 되기 전까지의 미국 민주당의 현실이에요. 예. 미국 남부 세력과 그 다음에 뉴욕의 태머니파가 미국 민주당의 주요한 정치 사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인드라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미국 남부는 부시를 보더라도 미국 공화당으로 갔잖아요. 텍사스주 뭐 이런 데가 미국 남부가. 그러니까 지금 미국 민주당에서 전통적 민주당파는 잭슨, 그 다음에 제퍼슨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일랜드 갱, 유대인 갱, 이태리 갱이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언제 천하통일을 하냐? 1930년 금주법을 통과하면서 아일랜드계가 잡아요. 전통적 그 민주당파 애들은 아일랜드가 잡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가 대통령 되는데 가장 방해 세력이 아일랜드계였어요. 예, 거기에 이렇게 중간에서 왔다리 갔다 했던 애들이 이태리 갱들이고, 루즈벨트가 유대인 계잖아요. 그러면서 첫 번째 세력이 아일랜드계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아일랜드계가 빛을 본 게 언제죠? 아버지 케네디 덕분에 케네디가 그 버트란트 러셀 영국 유학가 영국 대사로 가서 아버지 케네디가 버트란트 러셀에게 눈도장 받고 빅토르 로스차일드한테 로스차일드 가문에게 눈도장 받아가지고 케네디가 대통령으로 임명되죠. 그 다음부터 이제 아일리시계가 뜬 거죠. 근데 아일리시계가 떴는데 빅토르 로스차일드가 케네디를 암살했잖아요. 그러면서 케네디가가 계속 불운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케네디가가 점점 아일랜드계와 케네디가가 점점 흑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한편은 저쪽에 전통적 공화당파들이 점점 우익파시오 성향으로 가는 것처럼 이쪽에 케네디 가문을 중심으로 한 일부 세력들이 점점 흑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좌익파시오 성향으로 점점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동영상 같은 거 보면은 케네디를 자기 친구처럼 얘기하는 케네디 암살 이런 것도 얘기하잖아요. 얘네들이 케네디도 같은 편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좌익 파시오들이 만나기 때문이에요. 이 아일랜드계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지금 그 클린턴이 나왔잖아요. 클린턴이 등장하면서 물론 채텀 하우스에서 임명한 거지만 이 클린턴이 등장하면서 아일랜드계가 잠시 이 흑화되는 과정이 벗어나서 좀 더 양지로 나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오바마에게 밀리면서 아일랜드계가 특히 이번에 이든영 집권 때부터 이후로 많이 흑화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싱크탱크 현황을 내가 지금 살펴보니까 무슨 CSIS, 헤리티지 재단, 랜드 연구소, 브리킹스 연구소 이런 주요한
미국 싱크탱크 현주소를 보니까 뭐 케네디 연구소 뭐 이런데 다 윌슨 연구소 다 포함해서 인드라가 한 미국의 10대 싱크탱크들을 참고하니까 이 아일리시계 아일랜드계가 상당히 밀려난 행국이다. 그 자리를 지금 오바마 계열이 많이 장악했다. 그래서 지금 이 클린턴 힐러리계가 굉장히 흑화됐다 라고 지금 현재 저는 좀 좌파쇼 성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우려스럽다 라고 제가 인드라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좌유자 우파의 공화당에는 우파쇼 트럼프, 미국 자유좌파 내 우려스러운 성향은 좌파쇼 성향의 좌파쇼는 아니에요. 이런 클린턴 힐러리 세력. 근데 힐러리 클린턴 세력이 의미가 있는 건 카톨릭. 이 아일랜드 하면 카톨릭 아닙니까? 카톨릭 프리메슨. 지금 그 프리메슨 세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추는 세력 중에 하나가 카톨릭 프리메슨인데, 이 카톨릭 프리메슨 지분이 상당하다는 거죠. 특히 유럽 대륙과 남미 축구로 통칭할 수 있어요. 오늘날 세계 축구 양대 산맥이 어딥니까? 유럽과 중남미잖아요. 주요 종교가 카톨릭입니다. 그쵸? 전 세계에서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동방 종교, 동방 카톨릭 말고, 이 로마 카톨릭 하고 연관되어 있는 세력은 축구란 말이죠. 카톨릭이고, 이러한 것들에 아일리시가 있어가지고 지금 카톨릭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려스럽다. 지금 카톨릭이, 인드라는 카톨릭 존중합니다. 저는 어떤 종교도 믿지 않습니다. 현재 카톨릭이 지나치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흑화된 면이 있다. 카톨릭 스스로를 위해서, 로마 카톨릭을 위해서 과거의 카톨릭이 히틀러, 우이파쇼 히틀러와 협조한 흑역사가 있고, 일제와 협력한 흑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70년대까지 한국 천주교가 찍소리도 못했던 게, 일제 누구보다 협력했던 종교가 한국 천주교였고, 일제와 가장 반대했던 세력이 개신교였기 때문에 이게 1980년대 역전되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톨릭에는 반쪽이들이 많아요. 천주교가 깨어나셔야 됩니다. 근데 한국 카톨릭만 탓하지 마세요. 세계 카톨릭 지금 상황이 많이 흑화돼서 문제인 거예요. 일루미나티적인 면이 지금 있다 이거죠. 저쪽 공화당 쪽에는 저런 개신교 쪽에 흑화된 일루미나티가 있다면, 이쪽 좌파쇼에는 카톨릭 내에 이 흑화된 일루미나티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좌파쇼가 문제다. 두 번째 세력이 바로 유대인 세력이죠. 유대인. 로즈벨트,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 세력은 미국 북부 쪽 19세기 후반에 링컨서부터 정부서부터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미국의 헨리 포드 같은 사람과 대립했지만, 그래도 주류가 미국 공화당,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까지는 공화당이 계속 집권했거든요. 그런 이유로 유대인들이 미국 공화당에 많았어요. 한편을 견제하면서도 미국 공화당,
시어도어 루즈벨트 이렇게 했다가 언제부터 미국 유대인들이 미국 자유좌파 민주당을 주류로 여기기 시작했냐면 루즈벨트 대통령 때부터죠. 그 이후로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로 미국 유대인은 78대 22 법칙을 지킵니다. 인들아 강조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많은 음모론이나 일반적인 얘기도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미국 공화당을 지지하고 지지한다고.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미국 유대인들은 78%가 자유좌파 미국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22%만이 자유우파 공화당을 지지해요. 하면 왜 이런 오해를 낳는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미국의 유대인 역사를 이해를 못하고 있고 음모론에만 빠져있기 때문에 잘못된 음모론. 인드라가 강조했죠. 전세계 세계 유대인 3대 세력을 인드라가 얘기했습니다. 3대 세력. 하나는 미국 이스라엘 공공위원회. 여긴 초당파예요. 공화당 대통령이 등장하면 미국 이스라엘 공공위원회 수장들 간부진들이 전부 공화당 계열로 바꾸고, 미국 민주당이 집권하면 전부 민주당 세력으로 간부가 다 바뀝니다. 초당파예요. 여기는 그걸 이해하셔야 되고, 미국 유대인 회의가 있어요. 미국 유대인 회의. 여기는 친민주당이에요. 여기는 친민주당입니다. 미국 유대인 회의는. 여기가 주류예요. 유대인 세력, 미국 유대인 세력의 핵심은 친민주당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 3대 세력 중에 또 하나 더 있죠. 세계 유대인 회의가 있습니다. 1897년에 시온주의 회의, 이거 이대로 가짜면서 시온 이정서에서 얘기했던 그 시온주의 회의 이런 거 주최했던 쭉 이어진 세계 유대인 회의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정통성이 있는 세계 유대인 회의는 유럽에 있어요. 중심이 화장품 회사가 회장인가 지금 어떤지 모르겠고, 이 세계 유대인 회의는 미국이 아닌 유럽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영국과 프랑스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게 세계 유대인 회의예요. 영국이 아닌 프랑스. 그리고 여기는 친공화당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미국 중심 미국 유대인 회의는 친민주당이에요. 근데 친유럽 중심 세계 유대인 회의는 친공화당이에요. 그리고 78대 22로 하는데 미국 유대인들이 미국 공화당에는 보험을 든 거다. 22%로. 주력은 미국 민주당이다. 이거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세력이 역사적으로 루즈벨트 시대 때부터, 특히 1930년대 대공황 맞이해가지고 그때부터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당수 유대 금융인, 유대 회사들이 그때 1930년대 대공황 끝난 직후부터 오늘날 엄청나게 성장한 사람들 상당수가 다 대공황 직후에 다 뜬 거예요. 말하자면 그전에도 떴지만 골드만삭스다 하여튼 수많은 유대 회사와 유대 재벌들이, 금융사들이 다 대공황 이후부터 루즈벨트 시대 때 종잣돈을 마련해서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이 다 친민주당이다. 두 번째 세력이에요. 루즈벨트 때 딱 토대를 만들고 쭉 이어져 온 세력이에요.
역사적으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력은 오바마 세력입니다. 흑인 세력이죠. 인들 알겠죠? 프리메슨. 미국에는 50개 주마다 다 2개의 프리메슨 조직이 있다. 하나는 백인 프리메슨이고 또 하나는 흑인 프리메슨이다. 이랬을 때 1960년대 민권운동 시작한 이후로 1960년대 이후로 흑인 파워가 강화되면서 점점 정치 세력으로 급부상한 게 미국 흑인 정치 세력이죠. 여기에 힘을 실어준 게 누구다? 데럭주 구몬 황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 민주당 내에 3대 세력은 아이리시로 대변되는 유럽, 그 다음에 원래 이태리계가 있었는데 거의 소멸하다시피 세력을 이룬 셈이죠. 그래서 아이리시계에 통합하거나 아니면은 공화당 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된 거죠. 뉴욕 시장 했던 애처럼. 또 하나는 유대계, 다른 하나는 흑인계, 오바마계. 데럭주는 오바마계에 힘을 실어줬고, 이 오바마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 이든영이 집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그 다음에 미국 6대 세력 그러니까 교차점을 여러분들은 곰곰하게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차기 대선, 미국 차기 대선 있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든영이 재선을 하면 아이리시계 같은 경우는, 힐러리계 같은 경우는 어떻죠? 보통 8년 하잖아요. 이든영이 재선하면 그 다음에 8년은 공화당 쪽으로 간다. 그럼 12년을 기다려야 돼. 아이리시계가 다시 뭔가 해먹으려면. 그러느니 이든영이 재선 안 하고 공화당 쪽이 대통령 되는 게 나을 수 있겠죠? 정치적 계산을 한다면, 말하자면. 그리고 공화당 내에서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차라리 럼프가 집권하느니 이든영이 한 번 더 하고 다음 4년만 참으면 되니까 차라리 이든영이 재집권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공화당 세력도 있겠죠. 이것과 차기 미국 대선과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과 CFR 논쟁의 핵심 논쟁은 뭐죠? 러시아를 이대로 둘 것인가 말 것인가 에 대한 핵심적인 논쟁이 있었죠. 헬러 키신저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1967년 이래로 CFR이 이렇게 분열된 적은 처음 봤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졌고 2024년 내년에는 미국 대선이 치러지지 않을 수도 있고 한국 총선이 없을 수도 있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 가능성이 높아지고 현실화되고 있다. 반쪽 정은이 핵사용해서 서울을 빌바다로 만들고 한반도를 점령할 수 있다. 맹꽁 시파르 중공이 대만을 흡수 통일 정복할 수 있다. 우이파시오 푸딩이 우크라이나 키예프를 점령하고 속국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유럽에서 핵전쟁이 터져서
유럽 대륙이 초토화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현실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이러한 국제 정세의 결과로 한국 정치가 결정이 돼요. 왜냐하면 한국 대통령 역대 어떤 대통령이든 국변이 임명합니다. 전 세계 주요 지도자는 맹꽁 시파르든 프링이든 국변이 임명하듯 한국의 역대 대통령, 북한의 모든 주석들, 발족 정원도 다 국변이 임명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국제 정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국제 정세가 흔들리기 때문에 지금 성렬왕의 지도력도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는 이러한 흔들리는 국제 정세에 기인한 것입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김태우 인기는 강서군에서 높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높은데 뭐해? 국변이 결정하면 인기가 많아도 낙선합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우리는 국내 정치에 보다 국제 정치, 국제 정세에 대해서 우리는 늘 봐야 된다. 이점인들은 늘 강조해 왔습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개혁 개방, 국제 정세를 봐야 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일으킨 건 국기본 일부 구분 기족 세력이라면 우리가 그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죠. 현재 성렬왕은 외교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잘할 수 없어요. 그걸 전제하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여론전에서 하마스 편이에요. 다들 농장에서 하마스 편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편입니다. 국제 여론 분석해 보세요. 인들아 볼 때 78%도 아니고 한 90%가 다 팔레스타인 편입니다. 이스라엘 편 드는 건 10%도 안 돼요. 이게 하마스 덕분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마스가 무슨 세계 여론을 움직여? 푸딩이 움직일 것 같아. 이거 푸딩도 못 움직여. 이 세계 여론을, 국제 여론을. 맹꽁 시파르? 못 움직여요. 왜 CFR 내에서조차 팔레스타인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나? 이걸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숫고통적 좌우 파셔 숫고통적 관점으로 네타냐후 편들지 마세요. 내가 분명히 할게요. 지금 네타냐후 편드는 그런 사이트 다 구독 취소하세요. 좌우 파셔입니다. 우리 파셔 푸딩을 편들거나 맹꽁 시파로 좌우 파셔를 편드는 애들이나 똑같이 지금 네타냐후를 편드는 애들은 파시스트예요. 파시스트. 이걸 분명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론전에서 지금 현재 세계 국제 여론을 팔레스타인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막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 팔레스타인 시위 주도하는 세력이 이슬람 사람, 하마스 사람이 팔레스타인들이 조직하는 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팔레스타인 난민들이나 하마스 조직이나 이러한 유럽이나 미국에서 국제 시위대를 조직할 역량이 전혀 못 돼요. 그랬으면 옛날에 했지. 국기본이 조작하는 거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국변이 일으킨 거야. 세계 여론을 국변 여론이 일으키고 국제 국변 언론이 이걸로 막 10배 100배로 뻥튀기 하는 거라고요. 이거 못 당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긴다? 그 무슨 소용이야. 지난 중동 전쟁도 보세요.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승리했어. 전쟁에서 패했죠. 늘
외교 언론전에서 패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패한 적은 없어요. 이건 이스라엘이 이미 진 전쟁이에요. 끝난 전쟁이야. 네타냐후가 어떤 승리를 거두든 네타냐후 정권은 끝났어. 끝장났다고요. 네타냐후를 지지하면 안 돼. 지금 상황에선 미국 유대인들 다수는 네타냐후에 반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타냐후가 우이파시 푸딩과 뭐가 다릅니까? 네타냐후를 끝장내야 우이파시 푸딩도 끝장납니다. 1분 쉬었다 하겠습니다.